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청년의 고독사 통계 중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과 대응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미혼모와 그 자녀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한생명복지재단 이효천 대표를 만나 자세한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 11회에선 연예인 매니저에서 하나님의 매니저로 거듭난 이준석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이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2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32개의 교단 지도자들과 7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와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연합기관을 통해 한국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정기총회를 통해 새 대표회장의 이영훈 목사를 추대한 한국교회 총연합. 이 대표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며 한교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예배는 한교총 직전 공동대표회장인 고명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설교에는 한교총 직전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나섰습니다. 류 목사는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 모두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갈수록 교회를 향해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달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목사는 또 위기의 다음 세대를 언급하며 한교총이 다시 한번 일치의 정신으로 교회 회복에 앞장서는 연합기관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지, 우리는 무엇이 하나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공적 복음 안의 공적 프로세스, 공적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영상을 통해 정계와 교계 지도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이영훈 목사가 총재를 맡고 있는 국제교회성장연구원 CGI의 이사진들도 각국에서 축사를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격려사를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목회와 전도의 어려움으로 한국교회의 패배주의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교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영훈 목사님을 이때 한교총 회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영훈 목사님과 우리 순복음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한국교회 위에 드리워진 이 패배의식을 거둬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단장들의 축사가 끝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가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한 해 동안 한국교계 대표 연합기관을 짊어지게 된 이 대표회장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한국의 모습으로서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한교총 신임 임원들은 내달 12일 신년 할애회를 시작으로 2023년도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고독사 비율 중 극단적 선택에 의한 발생이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관련 정책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있는데요. 고독사를 막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절실해 보입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얼룩진 바닥, 한눈에 봐도 열악한 생활 환경임을 알 수 있는 이곳은 바로 고독사 현장입니다. 현장을 청소하는 이들은 혈흔을 찾아내 닦아내고 특수약품을 사용해 악취를 없앱니다. 특수청소 전문업체 김현섭 대표는 현장에서 꾸준히 청년의 자살 고독사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청년 고독사라고 하면은 이제 20, 30대 젊은 층들이 이제 대상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을 하신 상황에서 발견이 늦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나 시신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요즘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 중 20, 30대의 고독사 비율은 6%,
그중 자살 사망 비율은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방정책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5, 60대에 몰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인 청년층을 돌볼 수 있는 예방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노인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복지가 되어 있는데 청년들을 복지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에서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좀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들의 삶까지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죽음에 이른 이유를 경쟁의 과열과 경제적 박탈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취업과 연애 등의 실패나 포기로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 느낄 우울함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돌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적인 상담뿐만이 아니라 부채 지원, 부채 상환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교회들이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유지되는 청년의 자살 고독사는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기댈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들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생명복지재단 이효천 대표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15년간 쉬지 않고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만나 미혼모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장현우 기자입니다. 한생명복지재단은 미혼 한부모 가정에게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한생명복지재단 이호천 대표는 2008년부터 미혼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역을 시작해 15년 동안 1000명 이상의 미혼모들을 돕고 지금도 매년 50가정씩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미혼 한부모 가족들을 돕는 사역이 곧 예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아 가부를 도와라는 말씀이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현장에 와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 보니까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로 준비하신 시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한생명복지재단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한빛 여성병원 등 6개 병원과도 의료 협약을 맺어 미혼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 일정 부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출산한 미혼모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들을 위해 병원들과 직접 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생명복지재단에서 사역을 돕고 있는 한 간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혼 한부모 가정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대로 지음받으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옆집 언니처럼 그렇게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찾아주는 그런 편한 언니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이호천 대표는 한생명복지재단 아트홀에서 주일마다 미혼 한부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도 마련합니다. 나아가 이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인 독거노인들과 외국인, 소년소녀 가족들과 함께 매주 예배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 대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인생 속 예배의 일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미혼 한부모 가족들이 자유롭게 머무르며 독거노인들과 외국인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한지붕을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혼 한부모 가족들의 행복한 자립과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실현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 이웃들을 소개하는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11번째 이야기는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로 살다 돌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이준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김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개그맨 박성호 등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로 생활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이준석 씨. 이런 그가 처음부터 신학생이 되기로 한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사고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 이준석 씨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의 길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믿던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고 저렇게 좋았던 신앙인의 삶에 종착지가 이런 비참한 죽음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25년간 새벽 기도를 하며 기록한 노트를 읽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겁니다. 17년간 떨어져 지낸 아버지를 만나고 주변의 기도로 신학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2019년 5월 2일에 아버지를 뵙고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3번이나 겪게 돼요. 그게 바로 신학 권유예요. 2019년 5월 교회 부목사님으로부터 처음 신학을 공부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웃었던 이준석 씨는 같은 해 12월 이성미 집사의 제안에 이어 개그우먼 김지선 씨의 권유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씨는 늦은 나이 어려운 형편의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쁜 마음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공부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되게 보람된 건 뭐냐면 신학을 하기 이전에 되게 흩날려 있던 나만의 신앙적 생각들, 나의 신학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하얀 종이에다가 그 시험 과제, 레포트 이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이 허락이 되어져요, 진짜.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싶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씨의 신앙 이야기는 오는 30일과 31일 방송되는 굿TV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3년도 대표회장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먼저 2022년은 코로나19와 전쟁, 재난과 경계 침체 등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 가운데로 몰아넣은 해였다며 그럼에도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이어 지나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며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꿈과 희망의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10개국의 총 120곳의 캠퍼스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CCC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동안 캠퍼스 미션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서밋에는 19개국에서 55명의 캠퍼스 사역 리더들이 참석해 한국 CCC가 2011년부터 토고와 콩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진행해온 캠퍼스 개척 사역인 A6 프로젝트의 결과를 나눴습니다. CCC 해외선교팀장인 김장생 목사는 아프리카는 어느 대륙보다 선교의 열기가 뜨거운 곳이라면서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선교사를 보내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가 코로나19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월세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재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온 사랑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300곳의 미자립 교회를 선정해 교회마다 매월 70만 원씩 3개월 동안 2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위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성도수 30인 미만, 월세 70만 원 이하에 속한 미자립 교회들의 신청을 받아 접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궤도선 다누리가 27일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지 145일 만에 임무궤도에 안착한 겁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다누리는 26일 오전 11시 6분쯤 마지막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했으며 이튿날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누리는 새해 본격적인 초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8일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인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브리핑실에서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태전략 보고서는 3대 비전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꼽았고 이를 위한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과 신뢰, 호혜를 담았습니다.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인태전략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우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핵심 가치, 거시적인 국익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국회 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애초 다음 달인 2일과 4일, 6일에 청문회를 하려던 특위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1차 청문회를 4일에, 2차 청문회를 6일에 하는 내용의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차례가 줄어들게 된 만큼 여야는 3차 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위 활동이 내달 7일에 종료되는 만큼 여야 협의 과정에서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주된 생활지역에서 통화품질 불량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28일 시행된 개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1개월의 개선 기간을 걸쳐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의 통화 품질 불량은 이사, 중개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해운사는 미국 등의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한 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 27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잇따른 여성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 회의를 열어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탈레반이 여성과 소녀들의 대학 접근을 중단했다는 보고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 안보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한다며 탈레반의 학교를 다시 열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정책을 신속하게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내년에도 전쟁과 분쟁, 경제적 혼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가 더욱 악화될 국가 1위로 뽑혔습니다. 국제인도주의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는 각종 수치를 토대로 인도적 위기 위험성이 높은 국가를 예측해 27일 2023 긴급 위기 국가 목록 톱10을 발표했습니다. 소말리아는 수십 년에 걸친 분쟁과 올해 가뭄까지 겹쳐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으로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이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과 일본 등 해외 관광지에 대한 검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인 관찰자망은 27일 여행 예매 사이트 페이지를 인용해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제선 항공 검색량이 8배 넘게 늘어났으며 중국 입국 항공편 검색량은 최근 3년 새 크게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발표에는 질서 있게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절차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는 밤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바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가시는 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는 주말 낮부터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다시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4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가 목표 궤도 안착에 성공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1979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발사체 개발을 할 수 없었지만 우주 개발 시작 3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목표로 설정한 달 착륙선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날이 머지 않았다는 희망적인 소식 전하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